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번아웃, 제가 겪었던 번아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근래 완전히 심하게 침체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늪에 빠져 있으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져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발버둥 치고 뭔가 더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같은 생각으로 뭔가 공부도 하려고 했고 나의 일상적인 것들을 수행을 하려고 했는데 번아웃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어떻게 반년이 지나갔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조금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번아웃에서 슬며시 빠져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다시 켜게 되었고, 이제는 조금 더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 같은 확신을 가지고 점점 회복을 해나가는 중인데,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현대사회에서 지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매 순간 뭔가 참 힘겹고 외롭고 고단한 그런 순간들을 다들 마주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들 번아웃을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번아웃을 경험을 해보면서 느꼈던 것들, 혹시 조금은 도움이 될까 하여 번아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제가 느끼는 번아웃의 극악의 조건들, 나를 번아웃으로 내몰았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번아웃을 심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위주로 짚어보면서 어떻게 번아웃에서 도망칠 수 있는지, 나름의 팁, 노하우, 그리고 좀 와닿았던 문장들을 공유해보자고 합니다. 번아웃에서 도망치기. 도망쳐! 지금이야! 네. 번아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산 적도 없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도 않은데, 지금 누워만 있는데, 아니면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은데 뭘 했다고 내가 번아웃이 왔나? 이걸 번아웃이 왔다고 할 자격이 있나? 같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번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내가 바쁘게 움직였는가, 내가 어떤 작업을 수행했는가와 사실 그렇게까지 상관관계가 높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신체적인 피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소진되어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어가지고, 오히려 일의 강도가 되게 커도 명확하게 내가 한 만큼 결과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의 일들을 수행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성취감을 느끼면서 그 과정을 하고 있으면, 일하는 시간이 더 길어도, 일하는 강도가 더 강하더라도 생각보다 번아웃이 잘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번아웃은 일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더 적더라도 뭔가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건들,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들을 계속해서 마주해야 되고 그것들을 핸들링해야 된다던가, 되게 불명확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거나 안정적이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 있으면 계속해서 안고 가는 불안감 때문에 정신적으로 완전히 소진되어가지고 아예 놓아버리는 그런 번아웃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가 보다는, 제가 느꼈을 때는 얼마나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 삶에 또는 나 자신에게 얼마나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가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번아웃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신적인 에너지랑 관련이 있는 거다 보니까 일단 눈치채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진짜로 힘든 건지 아닌지, 정신적으로 힘든 거를 사실 눈에 보이게 진단을 해주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눈치채기가 일단 힘들고, 남과 비교하기도 힘들고 그냥 다 이렇게 사나 보다라고 하면서 내가 힘든 게 아니야 같은 느낌으로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번아웃이 오면 많이들 정신의학에 좀 무지하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냥 의지가 부족하니까 그렇지 라는 것으로 다 치부해버리고, 내가 게을러서 그래 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더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자기 자신이 힘든 거를 알아차리고
보듬어주는 그런 것들을 전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직장 생활이랑 대학원을 병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체력적으로 힘들고 업무 강도도 되게 높고 생활에서 수행해야 되는 과제도 되게 많은 상황이었어요. 제가 직장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직장에서 대학원까지 또 1시간 걸리고 뭐 매일 2시간 정도 통근을 하면서 오전 시간대에는 업무를 하고, 오후에는 가가지고 수업을 듣고, 스터디에 참여하고, 뭔가 시간적으로는 훨씬 더 바빴는데 되게 즐겁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초에 경제 활동을 멈추고 일터를 떠나서 그냥 대학 기숙사에 들어와가지고 공부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내가 길에서 버려야 하는 시간은 그냥 한 5분? 10분 내에 다 생활 반경이 있는 그런 신체적으로는 전혀 피로하지 않은 그런 환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훨씬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냥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올해 여러 개인적인 문제랑 공부에 있어서 겪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좌절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로그아웃, 로그오프? 아예 전원을 종료하는 것처럼 전원 종료의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잘 수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정말 24시간을 자고 그 다음날도 또 24시간을 자고 근데 정말 일어날 기운이 없고 눈을 뜨고 있으면 폭식을 하고 그러는 아무거나 이렇게 주워 먹고 그러는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미리미리 나를 돌보고 내가 힘들 때 좀 여유를 가지고 그런 습관을 가지고 내가 나를 돌보는 방법을 알았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지 않았던 그런 탓도 있겠죠. 아무튼 간에 특히 제가 살아온 거의 30년의 시간 동안에 저는 그 누구보다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좀 어려움이 있어도 여태까지는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통해서 이걸 배웠으니까 난 좋아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즐겁고 같은 상태로 있었는데 처음으로 정말 부정적인 생각이 빠져버리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오만했다. 이거 아무나 겪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는 번아웃은 의지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번아웃이라면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니라 당신을 돌보지 못한 거예요. 일단 제가 느끼는 번아웃의 극악의 조건, 제가 제 자신을 번아웃으로 내몰았던 것은 자책하는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자책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자책을 하게 되는 거는 보통 남과 비교하는 경우.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이잖아요. 근데 비교를 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제 경우에는 제 자신의 능력을 약간 과대평가한 경우여서 내가 만약에 어떠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을 온전히 나의 능력 탓으로 돌려버리는 이를테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아이의 문제 행동을 발견했어요. 근데 내가 이 아이랑 1년을 지냈는데도 이 아이가 여전히 문제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다 내 탓이다. 내가 충분히 제대로 된 지도를 못해서 그렇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 개인의 능력을, 개인의 한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개인의 능력을 과대평가한 결과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아예 송두리째 바꿀 수 있어 같은 생각을 한다던가 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도 약간 비슷했는데 완전 동일하진 않아도 아무튼 자책을 하고 계속 자기 실망감이 쌓이고 그런 상태면 이제 번아웃의 이제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번아웃이 와서 이 영상까지 찾아온 사람이라면 진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잘 살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해보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번아웃이 왔다는 거는, 내가 회피를 해버린다는 거는 약간 여기서 멈춰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정말로. 스스로를 좀 잘 돌봐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친구들 챙기는 것처럼, 아니면 그거에 반의 반이라도 나를 돌보고 아껴주고 좀 허용적이어야 하는데, 그게 되게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근데 그 부족한 이유가 뭐겠어요? 어려우니까 그렇죠. 내가 나를 돌보는 게 뭐예요? 뭔가 육아백서처럼 이렇게 매뉴얼이, 튜토리얼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나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번아웃을 심화시키는 거는 삶의 속도의 문제인 거. 우리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삶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의 숨을 콱 막히게 할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삶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행복한 무언가가 있으면 사실 내가 그 행복한 순간을 곱씹어보고 음미하고 향유하고, 내가 그 순간에 머무르면서 이게 왜 좋은지 좀 세밀하게 느끼고 세심하게 감각하는 것이 필요한데, 내가 충분히 행복을 누리고 좀 거기에 머무르고 그 행복한 것과 친해지게 두질 않아요, 현대사회가. 사회가 정해놓은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리고 남들은 다 그런 것들을 잘 해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에게 시험이랑 자격증이나 뭐 과제나 해야 되는 그런 인생의 과업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는데, 사람들은 다 앞서 나가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러니까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런 것에 나를 맞추는데 온 시간을 쏟다 보면, 내가 결국에 뭐를 좋아하고 내가 집중하고 싶은 게 뭐고,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를 하나도 주지 않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느낌조차 소거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문제점이, 행복이 없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누리고 좀 여유롭게 즐기고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지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정말 작은, 정말 짧은 여유 시간, 그리고 나에게 있는 상당히 한정된 에너지로 내가 이 지친 과업들을 다 해내기 위해서는 뭘 하냐면 자극만 때려붓는 거예요. 뭔가 행복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니까 재미있는, 자극적인 도파민, 그런 자극만 계속해서 때려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 쇼폼을 계속해서 본다던가, 아니면 음식을 먹을 때도 되게 자극적으로 양념된 과자, 배달 음식 중에서도 특히 더 자극적인 기름진 탄수화물 가득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자극들을 때려 부어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즐기고 그걸 다 하고 나서도 기분이 좋으면 괜찮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행복과 자극의 차이점은, 행복은 하고 나서의 느낌도, 하고 나서의 나도 괜찮은 건데, 그런 자극으로 채우는 방법들은 하고 나면 더 찝찝하고, 뭔가 내가 싫고 왜 이랬지? 아니면 괜히 그랬다 같은 생각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그래, 그러면 행복한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고 그냥 자극적인 것들보다는 좀 내가 질이 높은 행복을 채워 넣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시행하면 되잖아 같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죠. 나는 점심시간이 30분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내가 뭐 제철 과일과 영양분이 높은 그런 식재료들을 가지고 여유롭게 손질을 해서 음식을 해 먹을 시간이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편의점 가서 컵라면을 사 먹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나의 삶은 행복이 아니라 짧고 얕은 자극들로만 계속 이루어져서 사실 번아웃이 됐을 때 내가 지쳤을 때 충분히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인스턴트 행복만 계속 인스턴트적인 행복 그러니까 자극만 계속 채우고 있으니까 에너지가 충전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가 충전이 안 된 상태에서 일이 더 안 되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러면 또 자책해요. 그게 이제 악순환으로 빠지는 거죠. 이렇게 삶이 너무 빠르고 자극만 때려붓게 하는 그런 현대사회의 특성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자극들에 익숙해지다 보면 행복한 것들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런 관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숏폼에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스마트폰이 너무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스턴트적인 그런 되게 단기적 에너지만 충전을 하다 보면 장기적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도 잊어버리고 번아웃의 되게 큰 요인은 또 스마트폰이 숏폼이 얼마나 자극적인지도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아요. 비교하기도 쉽고 스마트폰과 영상, SNS를 통해서 마주하는 다른 사람의 삶은 사실은 되게 편집되고 그 다음에 선택돼서 공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남들의 좋은 모습만을 가지고 나를 비교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짧은 영상들의 특성상 계속해서 일반화를 시키는 경향을 담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SNS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것만 하면 점수가 50점 오르는 반 1등 하는 방법 3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간소화하고 되게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심한 이야기들 다 빼버려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마주하다 보면 나의 단점들을 마주하는 힘을 다 약화를 시키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와 너무 괴리된 그런 디지털 공간에 너무 오래 머무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 사실 내 삶은 다시 그 너무나도 분산된 시선을 다시 나 자신에게 좁혀와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시선을 돌려서 계속 기웃거리고 그래서 더 불안해지고 우리가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 과거에 내가 못해왔던 것들 그리고 미래에 해야 하는데 잘 못할 것들로 이제 시선을 돌리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더 불안해지다 보니까 뭔가 어느 정도 뭔가를 성취를 해도 내가 나아가야 하는 것은 끝이 없으니까 성취감도 안 들고 그냥 계속해서 내가 소진되고 피로해지고 그것이 누적되는 그 결과물이 번아웃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피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회피를 하면 어디로 회피하냐? 보통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으로 회피를 해버려요. 잊어버리는 거죠. 잠시 동안이라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는 자극일 뿐이지 정말로 제대로 된 충전을 못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힘을 앗아가요. 왜냐면 보고 나서 기분이 좋지도 않고 남과 너무 비교를 하게 되고 너무 모든 것들을 좀 축소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현실과 이상의 괴리도 점점 커지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좀 느리게 가야 돼요. 느리게 가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책을 읽는다. 내가 책을 읽는다. 한 문장을 읽으면 그 한 문장을 읽은 시간만큼 사실 그 2배 정도의 시간만큼이라도 그것의 의미를 되새기는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내가 뭘 애정하는지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결국에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겪는 난항인 것 같아요. 이 번아웃 자체가. 제가 엄청 번아웃이 심하게 왔다가 뭔가 계속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내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이 있었을 때 갑자기 내리게 된 잠정적인 현재의 결론이 생겼는데 결국 삶은 내 기억들의 집합
이라는 사실을 좀 생각을 하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억들은 순간들의 감정과 느낌들로 채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삶이 기억의 집합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나의 삶은, 나 자신은 조각조각의 기억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덩어리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느끼고 있는 피로함을 간과하지 말고 내가 자책하고 나 자신한테 실망함으로써 나 스스로에게 꽂는 화살들을 좀 멈추고 나 자신한테 친절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번아웃에서 도망치려면 스마트폰과 거리 두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방식으로만 충전을 하다 보면 더 낭떠러지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삶을 지탱하는 습관들은 다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들 일찍 일어나고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뭐가 가로막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나 자신에게 친절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좀 생각보다 장황해졌고 제가 느낀 바가 되게 커가지고 카메라를 켰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명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냥 간단하게는 스마트폰으로 회피하지 마라. 그게 스마트폰 하는 게 번아웃이 됐기 때문에 그럼 내가 소진됐기 때문에 하는 그런 스트레스 반응이기도 한데 스마트폰을 보면 사실 번아웃이 더 심해진다. 남과 비교하고 그 다음에 회피를 하는 시간만큼 또 느껴지는 자책감 이상을 너무 높게 세워버리게 만드는 그런 디지털 SNS 환경도 있으니까 나의 행복과 그 다음에 그냥 일시적인 자극에서 느끼는 얕은 만족감 정말 깊은 그런 충만한 만족감과 그다음에 얕은 만족감을 구분을 하는 것부터 일단은 필요한 것 같아요. 번아웃에서 헤어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태여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화이팅! 지치지 마요. 아니야, 지치면 돌봐주세요, 자기 자신을.